자,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리포트들을 하나씩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리포트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신년 간담회 노트 리포트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신년 간담회 노트에서 일단 매수 의견을 내놨는데, 자, 과연 이 종목은 허반석 전문위원의 이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한지, 그리고 리포트 내용은 어떤지 하나씩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그리고 리포트의 제목은 신년 간담회 로트라는 제목의 하이트 진로 기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21년 2월 5일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주류 시장에서 테라, 진로라는 브랜드 갖고 있는 기업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는 KTNG 담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주류, 테라, 진로, 맥주와 소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있을 것 같고요. 홈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이트 진로라는 브랜드를, 기업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1년 가이던스, 그리고 20년도 프리뷰, 20년도 리뷰, 그리고 21년도 프리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차 한번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바이, 매수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매수 보고서 이외에 중립 정도의 보고서는 나오지만 매도 보고서는 증권업계나 시장 특성상 잘 나오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21년도 가이던스를 한번 보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21년 매출액 가이던스가 맥주는 10%, 소주는 5%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체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에는 10% 정도 성장한, 전년 대비 10% 정도 성장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400억 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맥주 시장은 시장 점유율이 2에서 3%포인트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요. 20년도에는 4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하반기에 시장이 회복됐을 때 조금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소주 시장에서는 1에서 2%포인트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년도의 시장 점유율은 자그마치 66%에 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연초는 상, 저, 하, 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19 회복세가 적기 때문에 좀 주춤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에서도 2월부터 접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전년 대비 상반기에는 약세가 불가피하나 하반기부터는 주요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부분 참고가 되실 겁니다. 20년도 시장, 전년도 시장을 한번 복귀해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 전년 대비 19년 대비 6%가량 시장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수입 맥주 시장도 마찬가지로 23% 정도 감소가 되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주류 시장은 가정 채널과 유흥 채널이 나눠져 있는데 그 5대5의 시장 중에서 한 축, 유흥 채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흥 채널의 맥주 비중이 30%, 소주 비중이 49%였는데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가 21년도 상반기까지는 쭉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도, 올해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맥주 시장의 수입, 전년 대비 1% 정도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소주 시장은 하반기에 물량 증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전년 대비 1% 정도 성장할 것이다.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여파가 어떻게 진정세 국면으로 접어드느냐에 따라서 이 추정치도 마찬가지로 수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감안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를 살펴보시면요. 각각 맥주는 어떤가? 그리고 소주 시장은 어떤가? 그리고 기타 부문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볼 때에 첫 번째 페이지, 전년도는 어땠습니다. 올해는 어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이던스 수치로는 이렇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표 주가는 얼마입니다. 끝나버리면 오히려 밍밍한 보고서다. 그냥 너무 일하기 싫었던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한 이후에 하이트 진로 하면 소주와 맥주 그리고 수입되는 부분이나 앞으로의 구조, 홈술이냐 유흥 채널의 회복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 보고서라서 오늘도 조금 경쾌한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시장입니다. 맥주 하면 하이트 진로의 브랜드를 보자면 테라가 대표적이고요. 하이트 진로에서 수입하고 있는 브랜드가 기린, 크로넨버그, 서머스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뭐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바로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맥주 시장의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을 펼친다고 합니다. 맥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의 먼저 인기가 퍼지면 지방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 경향에 따라서 수도권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감소가 있었지만 그 감소분을 일부 회복을 해서 올해 약 7%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이나 그런 유통 채널 등에서 4캔 10,000원으로 익히 성장성을 확인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린, 크로넨버그, 서머스비 같은 경우에서 뭔가 더 좋은 반향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수입 맥주 분야에서도 이어오던 매출의 상승세는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익에서는 원가 부분이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원가는 어떻게 되는가? 올해 메가 단가가 20년 계약 메가 단가 대비 16% 하락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소진되기 이전에 이미 신규 물량을 수주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당분간 원재료, 원료비의 증가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테라의 매출만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원가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고정, 그리고 더 긴 관점에서 본다면 메가의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맥주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주 시장을 보겠습니다. 소주 시장은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죠.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 증설과 교체 비용이 일단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주 시장 하나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코로나19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좋았고 매출액도 좋았다. 하지만 20년도 재무제표상에서는 이 비용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성은 크게 좋지 못하였으나 올해 소주 시장에서는 이 라인 증설과 교체에 따른 퍼포먼스가 나오는 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소주 시장에서 외형 확대보다는 결국 이익을 좋게 만드는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주 시장의 전국구 브랜드인 참이슬과 진로 사이에 그 양강 구도가 이어질 거고요. 수도권에서 하이트 진로의 시장 점유율은 약 70%까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맥주와 마찬가지로 이 주류 시장이 수도권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 결국 지방까지 그 여파가 좀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보고서를 읽혀집니다. 소주의 원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2년도 이후에 변화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시장과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과 매출도 좋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가정시장에서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왜 늘어났는가? 코로나19 때문이겠죠. 그래서 코로나19로 가정시장의 중요성이 급등했고 그리고 소비자 트렌드 또한
홈술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 라인을 오히려 그 유류, 업체, 그런 사업용 라인을 오히려 가정용 라인으로 교체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가정시장에서의 매출도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9% 증가하는 매출액을 보여줬고요. 조금 특이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뉴스화됐던 부분까지 조금 같이 리포트에 실려 있습니다. 소주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해외 매출액이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과일 소주라고 합니다. 이 과일 소주의 해외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도 100% 이상의 성장률을 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이 과일 소주 입맛에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이트 진로의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포트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입니다. 이 추세 하단부에서 매수를 해야 낮은 위험으로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 바닥을 터치한 모습이고요. 이 최근에 이 바닥 터치 구간 이후 모습을 살펴보면 반등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모습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을 터치한 기점부터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딱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바로 다음 날이죠. 내일 하이트 진로의 잠정 실적 공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5% 이상 매출액 변동 공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목표 주가를 지금 보고서에서 제시해준 47,000원 언저리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코로나19 회복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한번 오늘의 내용을 곱씹어 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